안녕하세요. 연세건우병원 박의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면서 발목이 접지르는 거에 노출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삐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삐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게 자주 삐는 분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발에는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가 정상보다 너무 낮은 경우는 평발인데 너무 높으면 요족이라고 하거든요. 아치가 너무 깊으면 외측 부행을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잘 삐죠. 또 외측 부행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아치가 깊기 때문에 삘 때 심하게 빼요. 그래서 이런 요족이라든가 아킬레스 종아리가 수축기한이 적게 되는 이렇게 종아리가 타이트한 분들도 발목을 아주 쉽게 접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발목 접지르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발목의 유형에 따라서 더 잘 삐는 발목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죠. 발목 염자, 접지름이라고 하고 그게 발생되면 일단 아프고 붓잖아요. 일단 뭐 바로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쉬어주는 거죠. 쉬고 보통 부었으니까 얼음찜질 해주고 저녁에 주무실 때 다리를 올려주고 또 약간 압박을 해주죠. 근데 발목을 접질렀는데 1, 2주가 지나도 붓기가 안 빠지고 통증이 지속이 되고 예전과 같은 발목 컨디션이 아니고 무리하면 계속 아프면 그때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발목 삐는 게 자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목을 삐고 약간 예를 들어서 자주 삐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자주 삐는 분들은 일단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내가 요번에 처음 발목을 뺐는데 그냥 본인이 약국에서 보호대도 하고 얼음찜질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1, 2주 이거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발목이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1, 2주 이상 지나도 예전과 같은 발목 컨디션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일단 발목을 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발목을 뼈서 붓기가 있고 피멍이 드는 이 정도의 심한 삐임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발목 염자는 세 가지가 있죠. 뼈서 늘어났다, 그리고 부분 파열이 있다, 완전 파열이 있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삐는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발목 인대가 파열돼 있어도 다 일상생활을 다 하세요. 근데 특이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목을 심하게 뺐는데 인대 파열이라고 저한테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대가 파열됐더라도 태어나서 처음 삔 거고 급성기인 경우에 원칙은 파열이 있더라도 비수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열이 됐는데 인대가 수술 없이 붙을 수 있을까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인대 파열이니까 이거 무조건 꼬매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대 파열이 3도 파열, 완전 파열인 경우에도 급성기에는 일단 비수술적 치료로 그 인대가 붙을 수 있는 여건들, 기부스라든가 그 이후에 재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술의 기준은 만성인 경우고요. 그리고 의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인대 완전 파열이 환자가 기부스도 하고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요. 근데 만성인 분들, 예전부터 자주 뼈왔어요. 그리고 인대 자체가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예후가 좋겠죠.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시경으로 봉합술, 두 번째는 절개하는 봉합술, 세 번째는 인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 인대 이식이 있어요. 사실 인대 이식을 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면 너무 전신적으로 관절이 과이완한 경우라든가 기본적인 인대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100kg 이상의 과체중인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인대 이식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내시경 봉합술이나 미니 절개 한 2cm 전후인데요. 절개를 해서 하는 봉합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흉터 차이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내시경 봉합술은 흉터가 별로 없죠.
그리고 확실히 덜 아파요. 근데 단점은 우리가 인대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거비, 종비, 후거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거비 인대밖에는 꼬맬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절개하는 것이 내시경 봉합술보다는 좀 더 튼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대 파열이 전거비 인대 파열에만 국한돼 있고 과체중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내시경 봉합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운동량이 많은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 그리고 불안정성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전거비, 종비인대, 그리고 그 위에 신전근 지지대까지 그렇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인대 수술은 젊은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대 수술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20대에서 50대까지였는데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60대, 70세가 돼도 관절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대가 손상되면 나이가 많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젊은 분이 많지만 운동을 워낙 많이들 하고, 사실 운동의 중요성,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 나이 연령대는 예전에 젊은 사람에 국한되었던 경우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장년층까지도 요즘은 인대 수술의 예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